안녕하세요. 스테디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본은 어떻게 개항을 하게 되었냐면 청이랑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외부 나라의 압력을 받아서 문호를 열게 되었습니다. 청은 영국,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세가 아편전쟁 이후에 일본이 진짜 외국이랑 싸우면 좀 피해를 좀 많이 입는구나, 그리고 외국이 좀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외국 상선, 외국 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먹은 그런 계기가 바로 아편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편전쟁 이후에 미국이 페리 함대를 끌고서 일본으로 와서 야 너네 개항 좀 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1853년에 무력으로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딱 준비도 없이 들어와서 너네 개항 좀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여기서 덤벼봐야 좋을 게 없다 생각을 해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고 1854년입니다. 그리고 1858년 그 4년 뒤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가지고 마치 강화도 조약처럼 최국 대우와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항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불평등하게 조항을 맺어놓고 문호를 개방하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미국 상품이 갑자기 막 들어온다거나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그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다이묘하고 천황이 우리 막부가 조금 너무 나약해. 좀 정신이 좀 글러먹었어. 그 당시에는 막부 생활했었잖아요. 막 무슨 에도 막부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막부라는 제도를 좀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막부를 타도하자라는 움직임이 좀 나와요. 왜냐면은 서양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 좀 약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에도 막부를 몰락시키고 메이지 정부라는 거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868년, 그러니까 미일수호 통상 조약이 있고부터 약 10년 후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를 딱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를 한 거예요. 개혁이 누굴 중심으로 되었냐면 천황을 중심으로 된 거예요.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봉건제 신분차별 이런 거 폐지하고 그리고 서양 기술을 도입하고, 왜냐면은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양 기술 도입, 조세 제도 개혁, 상공업 육성, 징병제 시행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사절단, 그 당시에는 이와쿠라 사절단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가지고 유럽과 미국 쪽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막 유학 같은 것도 하고 탐방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들은 서양 학문과 제도를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그런 개혁 쪽에서는 눈이 탁 트였었는데 민중,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에는 좀 관심이 없었어요. 너네 못 먹고 살았다고? 그래? 이렇게 됐었던 거죠. 좀 소극적이었어요. 우리가 바꿔줄게 이게 아니고 못 먹고 산다고? 알았어. 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지식인들이 우리한테 정치 참여할 권리를 주고 국회를 개설하게 해달라. 국회 짓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탄압을 한 거죠. 누가? 메이지 정부가. 그러면서 일본 제국 헌법을 1889년에 제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천황이 진짜 모든 권력을 다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 입헌군주제를 수립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둔 거죠. 민중의 소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자, 메이지 유신 파트가 끝났고 일본에 침략하고 이런
전체적인 근대화 이런 거를 알아볼 텐데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다음에 중앙집권 체제가 더 강력화되었고 되게 확장시키려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청에서는 뭐 류큐, 지금으로 따지자면 오키나와 이런 나라를 점령을 했고요. 조선에는 운요 사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삼복해양시키고 치해법권 인정하게 하고 체해극대화하게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통상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국, 일본, 조선 이런 나라들이 문호를 개방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셋 다 치해법권 그리고 관세지주권 부정 뭐 여러 개의 한국 해양 뭐 이런 것처럼 불평등한 내용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은 청은 영국과 체결을 하였고요. 무슨 아편 전쟁 어쩌고 있었죠? 그리고 일본은 방금 배웠다시피 미국과 체결했고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 개의 나라가 다 문호를 개방하게 된 거죠.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만 하면 끝나는데요. 오늘은 청일전쟁 먼저 볼게요.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입니다. 뭐 이번 시험에는 연도를 잘 봐주시면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아요.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전봉준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막 농촌에서 전주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일어났다가 처음에는 반봉건적이었는데 반외세적으로 막 이렇게 옮겨갔다. 이 동학농민운동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하고 그 중국군이 와줬어요. 지원을 하러. 그 사람들 막으러. 그러다가 동학농민운동이 끝났어요. 이제 조선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헤어지세요 했는데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응, 나 안 갈래. 이래가지고 일본이 갑자기 청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군사력이 그렇게 딸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사력이 좋았던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관 1등이었던 아시아 세계관 1등이었던 청을 박살내고 일본이 이겼다는 바로 그 전투가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에서 1895년까지. 그래서 일본이 뭐 황해전, 평양전투에 다 이겨가지고 결론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욕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걸 맺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청은 일본한테 랴오둥반도, 여기서는 시모노세키에서는 랴오둥반도가 제일 중요해요. 랴오둥반도, 타이완 그리고 몇몇의 배상금을 일본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근데 러시아가 이걸 딱 본 거죠. 저 반도 우리가 노리던 반도인데 무슨 반도? 랴오둥 반도. 그래가지고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일본을 견제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1895년에 일어났고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자기가 노리던 땅을 일본이 가져갔으니까 강하다 싶은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야, 일본 좀 견제하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려봐요, 찌려봐요. 그래가지고 너네 좀 랴오동 반도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돌려주게 돼요. 결국에는 일본이 중국한테 랴오동 반도를 다시 돌려줘요. 근데 이제 일본이 러시아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 쟤네 왜 간섭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이 중국을 좀 박살냈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 간섭을 더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은 가보개혁을 실시한다던가 대한제국 수립이나 뭐 광무개혁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고 러시아를 이용해서 견제를 시도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걸 알고서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일전쟁 다음에 러일전쟁이 일어났는데요. 1904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산업혁명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자신감이 좀 어깨가 올라갔었죠. 왜냐면은 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중국을 무너뜨렸다니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높아지고 군인도 아이고 너네 잘했다, 야 얘다 지위 등급 상승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 지위도 높아지고, 그래서 조금 대체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신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청이 배상금을 줬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본격적인 대외 침략 준비를 한 거예요. 막 무기도 사고, 막 군복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탱크도 몇 대 사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기세등등해져서 야, 한국이랑 러시아랑 친해졌다며, 그래서 러시아 먼저 치자, 한국 점령 쉽게 해가지고 러시아를 탕 쳤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명은 우리 편으로 만들어주고 가자 해가지고 만든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랑 좀, 네, 영일 동맹이라는 걸 맺고, 그리고 미국이랑 우호적 관계를 맺어요. 왜냐면 페리함대 그 사건, 그거 문호 개방할 때 좀 잠깐 나왔었죠.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해요. 포츠머스 조약은 너네 지금 한국이랑 좀 친하잖아. 걔들이 너한테 좀 친하게 지내자고 했잖아. 나 그거 알거든? 근데 한국을 우리가 지도하고 보호할 테니까 너는 그냥 보고만 있어. 이런 거랑, 그리고 랴오둥반도 다시 우리가 갖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조약을 맺어요. 그 이후에 일본이 을사조약을 우리나라랑 강제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게 됩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